자, 이번에 놓고 뭐가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즉 평행선 사이의 거리 요거 있죠. 요것도 되게 잘 쓸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 매우 유사해. 훨씬 더 쉬워. 자, 평행선을 그려볼게. 얘들아,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야? 직선에? 기울기가 같다지. 그러면 평행선은요, 기울기를 관장하는 개수인 x와 y의 개수는 똑같아. 근데 뭐만 다르냐 하면 상수항만 다른 거야. 자, 그래서 두 평행선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쵸? 얘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개수들은 똑같다고. 상수항만 달라. 자, 그럼 이때 두 평행선과 평행선이 이루는 이 거리, 최단 거리. 자, 요 거리는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하면 점직하고 분모는 똑같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쓰시고요. 분자가 뭐가 오면 되냐면 상수항이 다르다 그랬잖아. 상수항에 차가 들어오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을 갖다 직선에 대입한 값이 들어왔지. 그쵸?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상수항의 차가 분자에 들어오면 돼. 근데 거리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붙이셔야 되고, 요거 두 개 반드시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요 점직 사이 거리는 참고로 증명까지 알아두시고요. 되시겠죠?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볼록 패다각형 면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선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공식 확인 차원에서 문제를 한 2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2-9번으로 가보세요. 얘들아, 지금 공수2 요거 평면좌표부터 시작해서 4단원 있잖아. 진짜 엄청 잘해야 돼. 여기가 고등학교 도형의 근간이야. 이거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도형을 다 해야 돼. 점과 좌표,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까지. 이거 되게 잘 해놔야 돼. 자, 2-9번 보세요. 자, X축 위에 점 P가 있대. 자, X축 위에 점 P니까 정점이야, 동점이야? X축 위에 점 P는 정점이야, 동점이야, 얘들아? 동점이지. 동점은 동점인데 항상 뭐가 일정해? Y값이 0으로 일정하지. 그치? 지금 X축 위의 점이라는 거는 Y값이 항상 0으로 일정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A,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치? 자, 근데 저 점 P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요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편의상 잡고요. 요 직선을 편의상 M이라고 잡을게. 자, 그러면 P와 L과의 거리를 우리가 D1이라고 해보고, 자, 그 다음 P와 M의 거리를 D2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결론적으로 A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D1과 D2가 같다로 니네한테 준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니네는 D1, D2만 수식화를 해내면 되잖아. 방금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자, 그러면 자, 먼저 D1부터 자, L까지 거리 구하래. 분모는 모아야 돼, 암산? 분모는 모아야 돼. 루트 5가 와야 되지, 그치?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거는 그냥 암산하자. 자, 분자는 A, 0 대입하는데 뭐 와야 돼? 절대값. 그럼 2A 플러스 1. 요게 이제 D1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D2도 자, 이번에는 P점하고 요직선하고 거리래. 분모 마찬가지 모아야 돼? 루트 5 오셔야 되죠? 자, 분자는 A, 0 대입하면 절대값 A-2가 와야 돼. 그치?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랑 얘랑 같대.
그럼 결론적으로 1번에서 대수방정식이 절대값 2a 플러스 1과 절대값 a-2가 같다야. j값 구하래. 야, 저거 절대값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라고 공수 1에서 배웠어? 제곱을 해도 돼요? 제곱을 해도 됩니다. 2차식 좋아하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확인. 나올 때마다 모르는 거 같은 거 다 확인해야 되겠네. 미치겠네. 누가 절대값 x의 정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도대체 절대값 x는 뭐 하는 애야? 절대값이란 기호는 도대체 뭘 하는 애야? 정의가 뭐야?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애야? 수직선에서. 뭔가 빠졌어. 절대값 x는 수직선에서 어디서부터? 그치? 절대값 x는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거리. 이거 저기 정가좌표 하면서 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야, 니네 우리 상식 테스트 해볼게, 상식. 우리는 지금 몇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냐? 3차원? 확실하냐?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 니네는? 니네한테는 시간이 없구나. 그냥 니네는 공간 속에 딱 점처럼 찍혀 있네?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의미가 뭐야?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의미가 뭘까? 그치, 왜 사실 맞아요, 틀렸어. 어떤 점을 표현을 할 때 1차원은 성분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야. 즉 1차원은 무슨 좌표밖에 없어? x좌표밖에 없어. 1차원은 6이다.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점이 있을 때 얘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말아. 자, 근데 2차원은 이제 뭐가 생겼어? 평면으로 넘어가. 즉 1차원은 얘들아 선이야. 2차원은 면이야. 우리 옛날에 데카르트 씨가 뭐 만들었어? 좌표 평면을 만든 거야. 그래서 2차원은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분이 2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을 해? 3,2 이렇게 표현을 하지. 즉 성분이 2개로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가 2차원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평면에 사냐? 니네 점이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공간에 살고 있지. 그치? 그래서 공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3차원이라 그래. 그래서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축이 3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한 점을 찍고 싶어. X좌표는 2야. Y좌표는 3이야. Z좌표는 2야. 그치? 그럼 이런 점을 찍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성분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마치 무슨 면체야 이거? 직육면체 한 꼭지점처럼 점들이 찍힌다고. 2, 3,2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3차원이야. 그치? 우리는 4차원의 시대에 살고 있어. 뭐가 하나 더 존재해? 시간이 존재해. 그치? 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현재 시대는 4차원까지밖에 없어. 왜? 시간 위에 성분은 존재하지 않잖아. 시간이 거꾸로 가지도 않고. 시간은 무조건 양수지. 그치?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절대값 x 얘기하다가 절대값 x는요 다시 1차원에서 수직선 위에서 어떤 지점에 좌표가 있을 때 얘하고 누구하고 거리냐 하면 원점하고의 거리야. 즉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x라는 거는 대수적인 기호가 아니라 기하학적인 기호야. 거리를 나타내. 응? 자, 그러면 다시. 자, 절대값의 의미를 알았어. 이거 방정식 어떻게 풀까? 두 점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대.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방법은 1차원이니까 두 종류가 있지. 두 개의 부호가 같은 데 있거나 두 개의 부호가 반대에 있거나. 그치? 그러면 태호야, 너 다시 얘기해봐. 절대값 x가 2다를 너 풀기 위해서 제곱해? 절대값 x가 2라는 의미는 x가 2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야? 마이너스 2에 있거나지. 얘 의미는 x의 위치가 2에 있거나 마이너스 2에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다잖아. 그치? 여기까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제곱을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절대값의 정의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풀겠어? 2a 플러스 1이 a-2하고 같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2a 플러스 1이 a-2하고 반대 위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부호가 같거나 부호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첫 번째는 a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두 번째는 a 값이 3분의 1이야. 그쵸? 되시겠죠? 응? 제곱을 해도 a 값이 두 개가 나오긴 해.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P점의 좌표 두 개를 구해봤어. 자, 그럼 이제 1번은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P는 3,0 또는 P는 3분의 1,0 이렇게 되시죠? 응? 자, 우리는 2번은 이제 직선을 하나 구하라 그랬는데 자,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5,3하고 거리가 2가 돼야 된대.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두 번째는 2,1을 지나는 직선이래.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야. 자,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2번 조건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2번 조건을 보시고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꾸밀 거야? 오늘 아까 오자마자 한 건데 뭐를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치? 어떤 직선이 기울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점을 지난데 그럼 식 어떻게 쓰라고? y는 기울기는 몰라. 그치? 근데 2,1을 지난데 x-x1 플러스 y1 이렇게 쓰시라고. 돼? 즉 미지수가 한 개로 줄어.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요 m을 갖다가 뭘 이용해서 1번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고. 그치? 얘들아, 이거 습관이야. 제일 많이 쓸 거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응?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조건을 쓰기 위해서 얘들아, 거리 구해야 되잖아.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무슨 형으로 항상 표현을 해야 돼? 거리는 얘들아 무슨 형으로 항상 직선을 표현을 해야 돼? 이거 무슨 형이라 그래, 이거? 일반형으로 항상 표현을 해야 돼. 얘들아, 모든 직선은 표준형이 제일 편해. 일반형으로 푸는 직선은 딱 거리 구할 때 한 번뿐이야. 되시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들아 사실 직관적으로 기울기가 잘 안 보여. 한번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요 직선을 자,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줘. 자, 이렇게 일반형이 만들어지죠. 전개만 하면 돼. 자, 근데 이때 요 직선과
5,3하고의 거리가 2다라고 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분모는 뭐 해야 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m제곱 더하기 1이 오죠? 그치? 분자는 자, 절대값 자, 5,3 대입하시면 5m 빼기 2m이니까 3m 자,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근데 얘가 뭐랑 같대? 2랑 같대. 그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으니까 얘는 제곱을 하는 거야. 그치? 왜? 이거는 뿔마로 풀어봤자 니네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아까 얘는 뿔마로 풀면 1차 방정식이 바로 풀리잖아. 근데 얘는 뿔마로 풀면 루트가 안 사라지니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자, 양변을 제곱을 해줘.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주고 그럼 좌변은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 자, 우변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4 그럼 양변에 4 줬고요. 이항시키면 5m제곱 마이너스 12m 자, 따라서 기울기 m이 0이거나 5분의 10이거나 되죠? 산수는 그냥 신속 정확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m값이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면 돼. 첫 번째는 여기다 이제 m 꽂으란 얘기잖아. 자, m이 0이면 y는 1이야. 요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기울기가 없어.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어디에 평행한? x축에 평행한.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m이 5분의 12야. 자, 이때는 대입하시면 y는 5분의 12x. 전개할게. 24에다가 1 더하니까 5분의 19.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으로 답을 꾸며줘야 돼. 되시겠죠? 자, 그래서 2번까지 공식 활용 문제로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2-10번을 별표를 빠바박 쳐봐. 얘를 갖다 내가 정석대로 학교 서술형 풀이대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도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혹시 신발끈 공식 들어봤나? 그건 안 해? 그런 것도 알아. 신발끈 공식 활용해서도 풀어볼게. 그러면 요거 정석대로 풀기 전에 신발끈 공식을 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28페이지 가보세요. 자, 28번의 제목 3번에다가 말이 좀 어렵잖아. 볼록 폐다각형의 면적 돼 있잖아. 그냥 거기다가 괄호 쳐놓고 이렇게 적어놔. 괄호 쳐놓고 니네가 알고 있는 신발끈 공식은 신발끈 공식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사선 공식이라 그래. 그 신발끈 공식은 N각형에 모두 적용이 된다. 여러분들이 신발끈 공식을 아마 중학교 때 배울 때 삼각형에서 배웠을 거야.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그치? 자, 근데 이게 신발끈 공식은요, 사각형이건 오각형이건 그 점들의 좌표만 알면 다 적용이 된다야. 신발끈 공식 혹시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하나만 해줄게.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 사각형이 대충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사각형이 막 생기면은 이게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거든요. 자, 근데 이때 이 네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볼게. 자, B를 x2, y2, C를 x3, y3, 자, D를 x4, y4. 자, 그럼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신발끈 어떻게 했어? 2분의 1 한 다음에 태호 어떻게 했어? 신발끈? 얘들아, 조심할 거는 뭐냐면 삼각형은요, 이 방향으로 돌든 이 방향으로 돌든 상관이 없어. 어쨌건 내가 점을 갖다 랜덤하게 쓰면 한 방향으로 그냥 돌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순간 이거를 점을 막 쓰면 안 돼. 한 방향을 전해서 요 방향이건 요 방향이건 순환형으로 써야 돼. 자, 그래서 점을 갖다가 순환형으로 써. x1 어떻게 세로 방향으로 x2, y2, x3, y3, x4, y4까지 써. 그 다음에 어떻게 처음에 썼던 점을 한 번 더 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니네가 알고 있는 신발끈 그대로 가면 돼. 순서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절대값이야. 자,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다 곱해서 더해. 이렇게. 자, 2분의 1의 절대값. 자, 사선 방향으로 다 곱해서 더한다고. x1, y2, x2, y3, x3, y4, x4, y1. 이게 지금 점들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데 5초 안 걸려. 구구단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번엔 곱해서 다 더해. 이렇게. 얘네들의 차야. x2, y1, x3, y2, x4, y3, x1, y4.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선 공식은 N각형이기만 하면은 모두 다 쓸 수 있다야. 똑같이. 요거 하나 정리해 두시고 요거 이제 객관식에서 잘 쓰면 돼. 객관식에서 잘 쓰면 되는데 얘들아 사선 공식 쓸 때 주의할 점은 점의 좌표가 무리수 같은 거 나오면은 사선 공식 쓰지 말라 그렇게 낸 거야. 점의 좌표가 무리수 나오는 순간 계산이 산으로 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10번 문제를 자, 두 가지 형태로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풀이가 구별이 돼야 돼. 자, 서술형처럼 일단 풀어볼게요. 이게 서술형처럼 푼다는 얘기는 사선 공식을 서술형에 쓰시면 빵점 처리돼. 절대 쓰면 안 돼. 서술형에서 사선 공식은 무조건 객관식에서만 쓰는 거야. 그런 것들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 자, 그럼 이걸 서술형처럼 풀어보기 위해서 점을 갖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대충 찍어볼게. 자, B점 1,1 이 정도 있어. 자, 그 다음에 C점이 8,5 이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자, A점이 4,7이니까 대충 이 정도 있겠다. 그치? 자,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그치? 뭐 저 넓이를 구하는 거는 초딩수학으로 구해도 되고 되게 많아. 사각형에서 삼각형 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줄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직선을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확실한 거는 니네가 태어나서 처음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구해야 돼.
니네가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배웠을 거야. 그치? 그거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높이를 잡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지금 BC를 밑변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BC의 길이는 루트. 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7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야. 그럼 BC의 길이는 루트 65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AH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자, 직선 BC의 방정식을 꾸며볼게요. 자, 그럼 두 정점이 주어졌으니까 방정식을 쓸 수 있죠? Y는, 기울기는 자, 7분의 4고요. 자, B점 지나니까 1,1을 지나는 정점 지나는 직선으로 만들 수 있어.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7 죽일게. 자, 7 곱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쵸? 자, 넘겨서 정리할게. 자, 4x 마이너스 7y. 자, 그럼 상수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니까 플러스 3은 0.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와 누구하고 거리? A점인 4,7하고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높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선분 AH 길이를 구해. 자, 점지기에 의해서 분모는 얼마? 16 더하기 49니까 루트 65 분의 자, 4,7 대입하셔서 절대값 그럼 16 마이너스 49 플러스 3이야. 자, 그럼 요거 30으로 나와.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따라서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 아까 우리 루트 65로 구해놨고요. 자, 높이는 방금 루트 65분의 30으로 구했어.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약분되고요. 2분의 30이니까 최종 넓이는 15다. 서술형 이렇게 풀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에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사선 공식으로 확인만 해보고 갈게. 자, 2분의 1에 자, 세 점을 랜덤하게 쓰라 그랬어. 그럼 이제 A부터 써볼게. 4,7, 1,1, 8,5 쓰시고 4,1 한 번 더 쓰시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은 2분의 1에 자, 사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하라고 4, 9, 17 17에서 빼기 7, 15, 35 아, 1이 아니라 7, 쏘리. 그럼 9에다가 56이니까 65겠다며. 그쵸? 그 다음에 7, 15, 35 빼셔서 그냥 이렇게 구하고 말아버리면 돼. 객관식이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10번은 풀이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취방정식으로 가볼까요? 자취방정식은 점과 좌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 좀 했나? 지난주에 했을 거 아니야. 자취방정식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통칭 자취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왜 자취방정식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니네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도 자취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은 혹시 아나? 뭐 보면 처음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자취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취라는 말의 국어적인 표현이 뭐야? 자취. 좌취라고 썼네. 정신병자네 이거. 자취방정식.
자취라는 말의 국어적인 표현은 뭐야? 흔적이지. 발자취 이런 거, 그치? 응? 그러니까 아까 동점 얘기했잖아, 동점. 그치? 자, 자취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할 때 첫 번째 문제에서 움직이는 점을 하나 줄 거야. 동점을 내가 x, y라고 잡아줘.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관찰할 거냐 하면 이 동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할 거야. 동점이 막 미친놈처럼 지 맘대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응? 이게 동점이 움직이는, 즉 P가 움직이는 조건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뭘 해주면 되냐면 수식화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수식화를 하는 과정에서 니네가 이제 공식이 필요한 거라고. 뭐 지금까지 공식 배운 게 없어. 두 점 사이 거리, 내분점, 외분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정도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정도만 해도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도형이 다 표현이 된다고. 태호야, 너 이렇게 밤에 뭐 했어? 뻥치네 저거 씨. 야, 봐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니네 원이 정의가 뭐야? 원. 뭘 갖다 원이라 그래? 동그라미 이러면 진짜 죽일 거야. 원의 정의가 뭐야? 그치, 저거야. 뭐라 그랬어 지금? 한 정점으로부터 좌표 평면 위에 한 정점이 있어. 그 정점을 우리가 A, B라고 해봐. 이때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대. 근데 좌표 평면 위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하나만 있겠냐고. 아니지.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거리가 같은 그 점들을 얘네들의 흔적을 또로록 이은 게 니네가 알고 있는 뭔 거야? 원이라는 도형인 거야. 그래서 이 거리들을 쭉 이었을 때 이렇게 도형이 생길 거라고. 그치? 이해돼? 그래서 자취방정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움직이는 동점들이 있어. 얘네들이 움직여. 근데 얘네들이 미친놈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만족하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럼 원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 한 정점으로부터 동점까지 거리, 즉 선분 PC의 길이가 일정하게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레이디어스라고 한단 말이야. R. 이거를 만족하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그럼 그 공식을 활용해서 이거를 수식화만 해주면 된다고. 거리 공식은 무리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제곱을 해주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도형은 전부 다 자취방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자취방정식은 항상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동점을 잡아. x, y로. 그러면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니네한테 제시를 해줄 거야. 조건을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럼 그 조건들을 수식화를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요 수식화된 이 식을요, 이 식을 이쁘게 정리만 하면 돼. 그래서 저 수식화된 식을요, x, y에 대한 관계식이란 얘기야.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때 요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되시겠죠?
그리고 자취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도형의 정의라든지 공식들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되시죠? 원의 정의를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구의 정의이기도 해. 그치, 평면이 붙어야 돼. 그냥 한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애들도 있거든? 이게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공간상에 있는 모든 무수히 많은 애들이 거리가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럼 이게 공간으로 가면 이게 구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원의 정의가 되려면 평면 위에 한 정점이 붙어야 돼. 이해되지? 응? 자, 그러면 나 너무 천천히 하는 거야. 나 몇 문제 몇 문제 한 거야, 나 오늘? 네 개 했어? 얘들아, 다음 주부터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나 오늘 너무 천천히 했나 봐. 근데 내려가야 될 시간인데 숙제가 연습 문제 니 좀 했냐, 숙제? 아니요. 오, 잘 됐어. 하자. 숙제는 유제 14번까지랑 유제 14번.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요, 요거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해갖고 오면 돼. 다 배웠어, 자취 빼고. 다음 주에요. 어?